안녕하세요. 주식챔피언쇼 주챔쇼의 김호수입니다. 주식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속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챔쇼. 자, 추석 연휴만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코스피를 좀 순매수해주고는 있지만 추석 연휴로 결정을 좀 미루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내일이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 우리 연휴 사이에는 또 유럽에서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FOMC 회의도 열립니다. 자, 이런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시장인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올바른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자세하게 상담해드릴 거고요.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의 힌트도 얻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에 매수해도 괜찮을지 여부까지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오전 9시 50분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해봐야 되겠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2대 준비해놨는데요. 02372-0269, 347-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도 만나볼까요? 오늘은 주식 챔피언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속 시원한 종목 상담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하고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은 명절 전이라서 그런지 시장이 조금은 약세로 보여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늘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명절 전에 항상 우리가 돈이 나가는 구멍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또 신규 매수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들고 있던 종목들을 아무래도 긴 연휴 동안 또 어떤 악재들이 나올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역시나 들고 있던 종목을 조금 팔아내는 매도를 하시는 경향들이 조금 짙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시장 역시나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간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는 이렇게 위로 우상향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은 캔들의 크기라든지 윗골이 다는 형태들을 봤을 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매물이 조금 보여지지 않나 올라오려고 하니까는 눌리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눌리고 하는 형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강한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라오려고 하면은 역시나 매도세가 굉장히 거칠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여기서 아무래도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에 임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에 임하고 계시다면은 사실은 지금은 조금 매도를 해가지고 약간은 현금화 해놓고 주말 동안에 그리고 연휴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고 연휴가 끝나고 제대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 그림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명절 전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빠질 수 있다라고도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작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이 지금 명절 시기가 제일 꼭대기 여기 언저리쯤 왔을 때 명절이 딱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명절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큰 낙폭을 키워가면서 폭락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예전처럼 작년 10월처럼 이렇게 폭락이 이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요. 지금 당장은 조정이 조금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빠질 것이다. 그 말은 한번 기회를 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내려와만 준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좀 가능성 그리고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는 약간 위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코스닥은 밀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이 조금 더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탄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봤을 때 코스피는 지금은 우상향을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준다면은 코스닥은 지금은 먼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을 우리가 봤을 때 코스피가 역시나 명절 이후에 조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먼저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차트가 꺾였죠. 우리가 보면은 위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올라오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꼭지를 벌써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까지 저는 조정이 계속 들어갈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 615포인트 언저리까지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절 이후에 코스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아마 코스닥도 600선까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밀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는 신규 진입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현금화를 미리 해놓으시고 그때 좀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테마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테마 장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어요. 명절 전을 앞두고 어제는 이제 안철수 관련주죠. 정치 인물 관련주가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다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놓으면서 북한 관련주죠. 대북 관련주들이 지금 또 뛰어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가 언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어제 그리고 조국 관련주로 화천 기계가 또 급등락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이렇게 정치 인물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테마 장세가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금을 조금 마련해 놓는 것이 가장 강한 종목들로 매수에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본전권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손절을 할 수 있는 약 한 5% 정도 미만권의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현금화 하시는 게 일단은 좋다라는 조언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역시나 깊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명절 전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전화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삼지전자고요. 삼지전자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100원에 20%요. 네네.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9월 초에 산 것 같아요. 9월 초에 사셨어요? 예, 예. 이게 지금 5G 관련주로 이렇게 알고 사신 거죠, 그죠? 예.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조금, 요즘에 쭉 빠지는데요. 네. 5G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나, 그랬어요. 예.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가장 핫할 때 사면 비싸요, 그죠? 그렇죠. 네,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우리가 핸드폰도 그렇고 뭐 컴퓨터도 그렇고 옷도 그런 것 같은데 뭐 신상품이라든지 가장 인기가 많거나 핫할 때 보면은 가장 비싸고 할인도 안 해줄 때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5G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핫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 전체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가 가장 비쌀 때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이 사셨을 때 9월 초 아마 방송을 돌려보셨으면 아셨을 것 같은데 방송에서 전부 다 5G 이야기만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 말은 가장 핫했을 때다라는 거죠. 이제 그때 매수에 임하시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 비쌀 때 사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장 핫할 때 우리가 가격을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앞으로 핫할 수 있구나,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건 지금 뭐 당장 봤을 때 5G가 죽은 테마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공략 관련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승산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저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 드릴 거고요. 요게 지금 제 생각에는 시장이 밀리지 않는다면은 굳이 10,000원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시장이 조금 조정이 들어가거나 약간 밀리게 된다면은 5G가 나빠서가 아니라 전체 수급이 죽다 보니까 10,000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때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은 손실권이 조금 약간은 커지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손절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일단 10,000원 정도가 됐을 때는 추가 매수 가능하고 올라올 때는 13,000원대까지 일단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 매수는 뭐 지금 보유하는 정도 추가 매수하는? 그 정도 하게 되는 게 좋긴 좋은데 그러면 비중이 40%까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청자님께서 과연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제 좀 안정감을 느끼실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삼지전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5G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그 정도의 자신감이 생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감이 붙으면은 10,000원대에서 사신 만큼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 자신이 별로 없다 하신다면은 지금 사신 거보다 조금 더 작게 한 절반 정도 작게 30%까지만 비중을 늘리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스맥을 목표가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못 가서 중간에 좀 매도를 하고 남은 게 있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010원에 20%입니다. 3,010원에 20%요? 네네.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방송 보다가 샀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럼 어떤 게 궁금하시다고요? 그냥, 제가 목표가가요? 목표가를 4,000원을 설정을 했는데, 네. 목표가 다 들었을 때 좀 반은 덜어내고 좀 남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한 3,300원이라도 갈 수 있을런지요. 일단 스맥이라는 기업 자체로만 본다면은 사실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이 기업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지만은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이건 실적주 이런 관련주는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지고 노는 그리고 약간의 매집 흔적도 보여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에 사실은 목표가를 설정하기보다는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언제 뛰어오를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뛰어오를 가능성은 있는데 당장 한 달 안에 뛰어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길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보게 되면은 충분히 강하게 뛰어오르면서 한 5,000원, 6,000원까지 이렇게 좀 시세 낼 수도 있겠는데, 멀리 볼 게 아니라면은 목표가를 좀 낮춰야 될 거고, 멀리 볼 거라면 목표가를 좀 올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들고 가실 수 있느냐가 일단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1년 정도 들고 갈 수 있다면은 저는 지금 비중 정도면은 조금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4차 산업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의료 공학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어떤 재료가 터질 만한 자리는 총선이거든요. 그죠? 예, 총선하고 대선인데 그게 내년이에요. 그러면 총선에 나올 사람들이 공약을 막 내놓기 시작할 건데 거기에 저는 의료 헬스케어 관련 이야기 꼭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스맥이 거기에 엮이기만 하면은 좀 급등하는 모습 나오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종목은 지금 당장은 재료가 터질 것 같지는 않고요. 총선 전에 공약이라든지 대선 전에 공약을 통해서 아마 좀 엮이는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하는 형태가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가져가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멀리 보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좀 보신다면 수익률 좀 크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바텍을 이거 26,000원에 100%인데 올해 26,000원에 100%고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 되지는 않으셨네요. 한 2달 됐나? 2달 정도 되셨고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그게 자꾸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니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요? 파야 될지, 시계 가져가야 될지 몰라. 궁금해요. 일단 바텍을 100% 비중을 사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죠? 100% 사보니까는 아마 느끼실 텐데 추가 매수하기도 돈이 없고 팔아내기에는 조금 욕심이 나고 그런 금액이에요, 100%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거 가능하시다면 26,000원 본전에서 한 30% 이상, 30% 이상은 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중부터 좀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 매매할 때 조금 더 유용하겠죠, 그죠? 예, 우리가 그 보험 혹시 가입하셨어요? 네? 보험 가입하셨어요? 보험 뭐 없어요. 보험 하나도 가입 안 했어요? 네, 조금 있어요. 아, 조금 있죠, 그죠? 네. 보험이 우리가 당장 어떻게 잘못된다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잘못될까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중 100%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이 없기 때문에 비중부터 먼저 줄이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26,000원 일단 비중 줄이고 난 다음에는 아마 시장이 큰 문제만 없다면 얘는 3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자리예요. 네, 3만원에서 조금 시세를 낸다 본다면은 힘만 조금 붙어주면 3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3만원부터 분할 매도라고 합니다. 조금씩 팔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만 원대부터 3분의 1씩, 3분의 1씩 계속 이렇게 팔아내면서 3만 5천 원까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명절 지나고 나야지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연말까지 봐야지 3만 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걸로요.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3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그때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자. 그리고 26,000원에서는 비중을 먼저 줄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조금 즐거우고, 우리 네, 조금 네, 길게 보고 감사합니다. 가져가시고 일단 본전에서는 비중부터 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벽산이고요. 벽산이고요. 네. 네, 몇 숟가락? 35%에 3,000원. 3,000원에 35%. 예. 이거 남북경협 한창 이야기 나올 때 사셨구나. 아니, 벽산은 남북경협하고 겹쳤나요? 겹쳐 있기도 해요. 아, 네, 그래요? 아예 관련이 없진 않고요. 남북경협주랑 완전히 엮였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업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남북경협 하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들 나오게 되냐면은,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북한 보면은 도로도 잘 안 돼 있고, 건물도 좀 잘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건설업종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남북경협으로 묶여 있었는데, 사실 벽산은 남북경협으로 냄새가 강한 건 아닌데,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긴 받았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오다가 최근에 이제 좀 빠졌다가 오늘도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이것도 제 생각에는 지금 개별 호재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벽산이. 아, 그래요? 네, 지금 당장 오늘 상한가 올라온 이유가 뭐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얘가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하죠. 그런 거 찾아보긴 힘들어요. 뭐 매출이 엄청나게 빵빵 뛰고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서 지금은 뭐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건설업에 대한 조금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올라오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3,000원에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빠져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아우,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지금 많이 2년 했어요. 2년 됐는데. 2년이나 됐어요? 물타기 해갖고 3,000원 맞춰놨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올 초에 탈출할 기회에서 탈출 안 하신 거예요? 탈출할 기회. 그때 잠깐 그랬다가 뭐 오리부리 하다 못 팔았어요. 그랬어요. 예. 일단 지금 벽산이라는 기업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 포인트는 매출이 증가할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건설업황이 사실은 지금은 뭐 하향 산업이라고 하죠. 이제 앞으로 꺾일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도 느끼실 텐데 요즘에 아파트 많이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죠. 안 지어요. 요즘에 이렇게 네. 짓고 있던 아파트 말고는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아파트 지었을 때 분양이 조금은 잘 안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도 어때요?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건설업이라는 게 호황이었던 시기가 뭐 작년까지라고 하는데 작년까지가 사실은 뭐 많이 만든다라는 의미인 것이 앞으로 미래 성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먹거리가 부족한 산업이에요. 그죠? 네. 그 말은 지금 벽산이라는 종목이 이렇게까지 빠져 있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벽산이라는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라고 하죠. 기술적 반등. 예,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우상향으로 쭉쭉 치고 올라갈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번에 또 3,000원까지 올라와 주면은 들고 가는 게 유리할까요? 그냥 파는 게 유리할까요? 팔아야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관점을 잡는 게 좋은 거고요. 지금은 밑에서 이렇게 저가 매수세랑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요 급등세가 제 생각에는 크게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빠르면 오늘 꼬리 달고 쭉 빠져버리는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오늘 이후로 바닥이 잡혔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고 그 이후로도 좀 상승세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2,500원쯤부터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2,500원까지 올라올 때 남북 경협주 있잖아요. 얘가 남북 경협 냄새가 굉장히 약했는데 남북 경협 냄새를 조금 강하게 이렇게 좀 씌워지기 시작한다면 남북 경협주로 약간 특징주로 잡히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3,000원대까지도 좀 시세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런 남북 경협에 대한 어떤 테마가 잘 잡힌다면은 저는 3,000원까지 가져가시고요. 남북 경협 냄새가 조금 그래도 계속 약하다. 그러면은 한 2,500원부터 조금 분할 매도해서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다스코요. 어떤 거요? 파세코요? 다스코. 다스코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9,100원에 20%입니다. 9,100원에 20%. 예. 일단 요것도 남북 경협중 건 알고 계시죠? 예, 남북 경협주라고 해서 산 거예요. 네, 당시에. 맞아요. 일단 예. 다스코도 남북 경협 중에서 뭐 주택 보급이나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예. 시작은 좋았었어요. 우리가 2018년에 남북 경협 처음 딱 시작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뭔가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예, 그렇죠. 제가 그 당시 예. 방송에서도 그랬는데 통일이 예. 안 됐는데 그리고 가능성은 조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미 통일된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 헛바람 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예. 많이 드렸었는데 예.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주택도 하고 철도도 건설하고 뭐 도로도 하고 금강산도 재개하고 뭐 국경 다 없애버리고 이런 느낌까지 줬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다 그러겠죠. 보니까 주가는 올라갔는데 아무 실체가 없으니까 다시 빠져버린 거예요. 예.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또 다시 미국과 북한이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 달 예, 중에 예. 다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예. 올라오게 되면 또 속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빨리 팔아야 될까요?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를 해야 그렇죠. 속으면 안 돼요. 네. 이게 남북 경협이라는 게 이제 북한과의 통일이라는 게 쉬운 네.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 말은 우여곡절이 이렇게 많을 거라는 거고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기대감 때문인 거고 그때 팔아야 되는 거고 빠지면 네.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매수 시기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다스코가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9,000원 이상 10,000원, 13,000원 이렇게까지 뛰어오를 정도의 재료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좀 낮춰놓는 게 탈출하기가 유리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추가 매수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추가 매수요? 네, 가능하시다면은 추가 네. 매수를 6,000원대, 6,500원 이하에서 예. 6,100원, 200원 요 이하에서라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해 놓으신다면은 아마 탈출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요. 지금 6,000원 정도 가는데. 네, 맞아요. 6,030원 지금 진행 예. 중인데 오늘 뭐 추가 매수를 이선에서 매수를 한번 해봐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이쪽에서 뭐 명절 예. 전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명절 이후에 한 번 더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명절 이후에라도 좋으니까 어쨌든 6,2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추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남북 경협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게 뛰어오를 때 제 생각에 한 8,000원 라인대 있죠. 8,000원이요? 네, 8,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일단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셨든 하지 않으셨든 저기서 8,000원대쯤에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생각이 드네요. 반 정도. 네, 반 정도 줄이자고요. 줄이자. 그리고 나머지로만 네. 9,000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나머지가 어떻게 해요? 나머지로만 9,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보는 거죠. 예, 나머지를 8,000원에서 절반 팔아내시고 나머지로는 9,000원까지 예. 보는데 안 가면 그냥 다 팔아버리고 그냥 치워버리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가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통일될 것처럼 막 하거든요, 언론에서. 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더 올라갈 거야 하면은 이제 거기서 또 예. 물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올 때는 좀 침착하게 예. 냉정함을 가지시고 8,000원부터 예. 그냥 정리하자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 어느 선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8,000원이요. 8,000원. 네. 일단 예. 8,000원 정도까지는 남북 경협 이야기가 잘 엮이면 갈 수 있는데 예. 제 예상보다 남북 경협주로 안 엮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좀 이렇게 눈부시게 좀 뛰어오르고 다스코 같은 예. 경우는 지난번에 너무 셌으니까 이번에는 너는 남북 경협주로 엮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8,000원까지 안 가고 한 7,500원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힘이.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린다면은 어떻게 엮이는지 보고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보고 파는 게 맞는데 제 생각에는 뭐 지난번에 힘도 그렇고 지금 얘가 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품절주라고도 불리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8,000원까지는 한번 뛰어올 수 있겠다 싶으니까요. 일단은 예. 8,000원 드린 예. 거고요. 사실 뭐 예. 7,500원이나 7,000원 정도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힘이 얼마나 엮이는지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조금 변수들은 있지만 일단 8,000원 정도를 목표가 잡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예, 일단 그러니까 8,000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지금 있습니다. 현재 네. 6,000원대 6,000원에 추가 매수 조금 진행하시고 괜찮을 것이다. 그렇죠. 6,000원대 잘만 추가 매수 하시면은 뭐 매수가 많이 네. 떨어지니까 일단 본전에서 정리한다라는 걸 일단 1차 목표로 잡으세요. 예. 네, 그렇게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